자, 미국 CPI 물가 5.3%, 뉴욕 증시 테이퍼링 엇갈린 시각. 저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14일날 발표됐죠. 예상치보다 0.1% 정도 낮게 나왔습니다. 자, 미국 노동부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동기 대비 5.3% 올랐다고 밝혔다. 그리고 2008년 최대 폭이었던 지난 6월과 7월 상승률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시장 전망치를 살짝 밑돈 결과.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당초의 전망치가 5.4%였는데 5.3% 나왔다는 거. 요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말씀드리고, 7월 부산 사상구에 있는 국내 한 시중은행의 모라점이 사라지고 지하철역 세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사상종합금융센터로 통합. 점포 정리하는 은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은행들이 하나둘씩 없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 집 앞에 있던 은행이 없어졌어. 다음 달에 돼서 또 없어졌어. 버스를 타고 은행을 가야 되는 현실. 그래서 노인분들은 앞으로 이 은행을 이용하려면 반경 3km가 넘는 거리를 더 멀리 나가야 할 처지에 놓였다. 그러면서 폐쇄를 예고한 5대 시중은행의 지점수는 앞선 사례를 포함해 벌써 70곳. 이런 식으로 다 하나씩 지금 통폐합된 은행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점포 폐쇄 관련 내용의 공지 시점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또 바꾸면서 최대한 폐업을 안 하게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준비 중인데 소용이 없죠.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주 싹 다 정리 한번 해드리고, 9월 14일 미국 CPI 예측률이 5.4%였죠. 근데 결과가 5.3% 나왔습니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요게 CPI 지수가 낮게 나와서 바로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반등했죠. 인플레이션이 낮게 나오니까 시장에서는 테이퍼링 언금이 늦어지겠네 라고 생각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반등하는 겁니다. 왜 낮게 나왔냐면 우리가 6월달 7월달에 인플레이션이 엄청 많이 나왔죠. 크게 나왔는데, 크게 나온 거 일부분 중 이제 한몫을 차지한 게 중고차 가격이 상승했죠. 6월달 7월달에 일단은 새 차 만드는 보급률도 부족해. 그리고 자동차 만드는 원자재도 부족해. 그렇게 되니까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샀던 그랜저 차량이 450만원에 샀는데 50%가 올라서 반 이상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는 그런 현실이 왔는데 6월달 7월달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큰 일조를 했는데 중고차 가격이 전달보다 한 1.5% 떨어졌다고 해요. 8월달에.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그 이유로 인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살짝 반등했다. 지금 미국 달러 가치도 하락을 했어요. CPI 발표되기 전에 CPI가 더 높게 나올 줄 알고 예상을 한 겁니다. 전문가들이. 달러 가치도 하락하니까 우리 미국 10년물 국채물 금리도 덩달아서 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미국 달러가 휘청휘청 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뿐만 아니라 아이다, 우리 허리케인 폭풍 있죠. 말씀드렸던 거. 그래서 아이다 여파로 인해서 멕시코만의 해안 석유 생산 시설이 있다고 합니다. 해안 석유 생산 시설이 지금 가동이 중단된 상태고요.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해요. 복구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일단 원유 생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좀 타격이 큽니다. 타격도 크고 국제 유가도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정세도 안 좋다.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 비트코인 살짝 반등. 6, 7월 달 중고차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상승하는데 큰 역할을 했죠. 근데 중고차 가격이 지금 1.5%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고, 자, 지금 그리고 미국 달러 가치에도 하락이 했다고 합니다. 10년물 국채물 금리도 하락, 해안 석유 생산 시설 가동 중단됐다고 말씀드렸죠. 아이다 여파.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좋습니다, 상황이. 9월달 그렇고 자산시장도 그렇고 아까 증시 보여드렸죠. 지금 안 좋은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매월마다 CPI 발표를 하죠.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가슴을 좀 졸여야 되냐 뭐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CPI만 딱 봤을 때는 중요하진 않아요.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 인플레이션 발표가 되면 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항상 시장이 움직여요. FOMC 같은 그런 회의들은 중요합니다. 큰 경제 정책이 이제 발표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CPI 같은 경우는 매월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발표할 때마다 시장에 영향을 끼치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CPI 발표하면은 그 월의 그 날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어차피 제 거 코인이슈 영상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릴 겁니다. 몇 월 며칠 날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 CPI가 상승을 해. 예를 들어서 CPI 예측률이 5.4%인데 이번에 결과가 5.8%가 나왔어. CPI가 예상보다 많이 높게 나오면은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의 하락이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땐 어떨까? CPI가 높게 나왔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숏으로 보시면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롱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왜 상승이냐? 자, 지금 비트코인 시장이 현재 추세가 비트코인 시장 해지 수단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주식이랑 비트코인 시장이랑 아직까지는 커플링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게 디커플링이 되는 순간이 언제다? 경제 대공황 시작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디커플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뭐 멕시코라던가 엘살바도르, 아르헨티나, 뭐 남미 쪽은 다 경제 대공황 시작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CPI 상승에 경제 대공황이 시작됐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요게 지금. 그래서 CPI가 상승되면 이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비트코인 그 장에는 좋다. 우리가 지금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미국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되는 게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뭘까? 미국 비트코인 ETF 승인이 중요한 이유. 뭐 첫 번째는 ETF 승인되면 가격이 오르니까 그게 제일 좋아하시겠죠. 가격 오르는 거 말고 비트코인이 ETF 승인이 돼. 제일 중요한 이유. 자, 지금 뭐 11월 달에 이렇게 된다. 내년 초에 된다. 상반기에 된다. 말들이 많죠. 자산 인정. 맞습니다. 1차원적으로는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희가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을 하는 게 왜 그렇게 예상을 하냐면 우리가 금을 선물 시장에 처음 도입을 했을 때 금 ETF 승인이 처음 났을 때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그런 예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면은 가격이 오를 거다 라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전 세계적으로 미국에서 ETF 승인이 된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자산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기점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ETF 승인이 딱 돼. ETF 승인이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사람들이 비트코인 시장을 해지 수단으로 보는 그 인식하는 분위기가 아예 확고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뭐 경제 대공황 오기도 전에 비트코인 시장이랑 주식 시장이랑 아예 디커플링 되는 그런 장을 보시게 될 거예요. CPI 상승, 단기적으로는 하락, 단기적으로는 상승. 현재 추세가 비트코인 시장을 해지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죠. 비트코인 시장이랑 주식 시장 앞으로 어떻게 된다? 디커플링. 근데 그 시점이 언제다? 경제 대공황, 뭐 진입, 중간 부분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심화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 ETF 승인까지 비트코인 승인까지 이렇게 되면 아예 디커플링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제 흐름을 봤을 때 올해 금리 인상을 하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이른감이 있고 내년 한 상반기 정도의 금리 인상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미국 연준에서. 우리 2017년도에 금리가 인상이 됐어요.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22년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을 해, 연준에서. 그러면 또 가격이 오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실 수 있는데 2022년 금리 인상되면 어떻다? 대하락장 시그널입니다. 내년 상반기 때 금리 인상한다? 대하락장 시그널이에요. 지금은 유동성 자산이 너무 많이 풀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금리 인상을 해. 우리가 이제 뭐 미국에서 1%, 뭐 2%, 우리 한국은행에서 0.25% 이렇게 금리 인상했죠. 야, 0.25%뭐 올려봤자 뭐 그게 얼마나 타격이 크겠어. 그러는데 자, 1000만 원에 1%면 10만 원이죠. 1억에 1%면 100만 원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이나 일반 그냥 이렇게 투자하시고 이렇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뭐 대출하시면 많이 받으셔도 뭐 이렇게 10억 안쪽이죠. 뭐 몇 억, 뭐 몇 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대출을 받으시죠. 10억 이상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어떨까요? 10억에 1%면 1000만 원이에요. 100억이면 1억이고. 중산층들, 뭐 기업들 쓰러지는 게 금리 인상입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냥 뭐 1000만 원 빌렸어. 뭐 10만 원만 더 내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10억에 1% 1000만 원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이자도 못 내게 되는. 이자 못 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이랑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시장에 다 던져야죠. 던지게 되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제일 무섭다. 지금 11월 달에 나오는 거는 뭐 금리 인상 얘기를 언급하기에는 좀 빠른 감이 있습니다. 아직 경제 회복도 덜 됐고 천천히 테이퍼링 한다고 말을 했죠. 저번 영상에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구체적으로 다 예시를 하면서 뭐 모기지 채권 매입 중지하고 100억 달러, 뭐 50억 달러 해가지고 그렇게 나왔죠. 그런 식으로 천천히 테이퍼링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갈 거고 그 상반기 금리 인상이랑 해서 시그널은 제가 커뮤니티로 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일단은 1차 ETF 승인까지 1차 목적지죠. 저희 코인이슈 방송이 최대한 저는 안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던지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ETF 승인이 내년 상반기에서 조금 더 딜레이가 된다고 하면 그 전에 한번 던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고 어차피 이제 분할로 던지실 거니까.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 제가 그때 가면 또 시그널을 드릴 건데 비트코인은 던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포트폴리오 100%로 봤을 때 30%는 비트코인 항상 갖고 계시라는 거 말씀드렸죠. 30%는 아무리 뭐 불장이 되고 비트코인 가격이 뭐 1억이 오고 10억이 오고 100억이 와도 던지시면 안 돼요. 비트코인은 갖고 있으면은 갖고 있을수록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 갖고 있는 겁니다. 목숨과도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던지라고 말씀드릴 때 비트코인은 갖고 계시는 겁니다. 던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거 비트코인 30%는 목숨 계속 갖고 가시는 거 그리고 나머지 알트로 수익을 내시는 겁니다. 최대한 많이 보실 수 있는 수익을. 그래서 본인들 포트폴리오 보고 딱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어. 그럼 이퀄 뭐다? 욕심이 그득그득 하신 겁니다. 비트코인이 필요합니다. 담으셔야 돼요. 진짜로 담으셔야 되고 제가 그 시그널을 드릴 거고 어디에서 던지고 어떨 때 던지고 이거는 장담을 합니다. 어떠한 커뮤니티 어떠한 뭐 방송 플랫폼보다 더 좋은 가격에 던질 수 있게 해드릴게요. 딥하게는 말씀 못 드립니다. 왜냐면 이게 다 이렇게 챙길 수는 없어요. 멤버십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뭐 아는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아는 사람들은 알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대단한 그 시그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10명 중 8명은 모른다는 거. 그때 시간이 오면 제가 따로 언급을 드릴게요. 언급을 드리고 멤버십으로 커뮤니티로 제가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ETF가 11월 달에 돼. 그렇게 되면 올해 연말에는 던지는 그 시간이 올 겁니다. 근데 ETF 승인이 내년으로 밀려. 그렇게 되면 이번 연도 연말에 장 보고 일부 던질 수도 있다는 거. 그리고 안 던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시나리오 보고 제가 최소한 한 달 전, 몇 주 전에는 말씀을 드릴 거예요. 말씀을 드리고 가격 말씀드렸던 거. 어느 커뮤니티든 어느 방송 플랫폼이든 거기보다 더, 딱 거기까지만 말 아낄게요. 아끼고, 지금 은행 점포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라고 말씀드렸죠. 은행이 계속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국은행에서 CBDC 모의 실험을 시작을 했죠. 우리나라도 CBDC 가겠다는 움직임입니다. 법정 앞에서 이제 디지털 금융화로 넘어가는 움직임이고, 은행에서도 일반 이런 창구들 그 은행 직원분들을 채용하는데 소극적입니다. 근데 반면에 개발자라던가 IT 뭐 블록체인 관련 전문 인력 뭐 확보에는 적극적입니다. 왜 이렇게 적극적일까? 은행도 디파이 중요성은 알고 있어요. 은행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디파이 시장의 영향력을 넓히려면 인재들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은행 점포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두 번째, 팬데믹이 너무 심해지면서 비대면이 가속화가 됐죠. 비대면으로 다 웬만한 건 다 처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하는 역할이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그래서 올해 그 상반기에 은행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한해가지고 퇴직금을 올려주는 방법을, 그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은행에서. 근데 상반기에만 그 은행에서 그 퇴직하시는 분들이 2,500명 이상이 몰렸다고 해요. 은행이면 안정적인 직장이고 또 여성분들이 되게 선호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죠. 그런데도 은행을 다 그만두시는 그런 상황이 몰린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전 영향 평가를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은행 점포를 폐쇄하는 거를 까다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용자들, 이렇게 은행 이용하시는 분들을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효과가 없죠. 그런 방침들도. 그래서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암호화폐 거래소랑 은행이랑 구분이 없어질 겁니다. 어차피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이 하는 역할을 할 거고, 은행이 하는 역할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하게 될 겁니다. OCC 전 통화 감독청장 누구예요? 브라이언 브룩스 있었죠. 통화 감독청장에 있었을 때 어떤 역할을 했죠? 미국 은행들이랑 암호화폐 거래소랑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은행화를 시킨 게 브라이언 브룩스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랑 은행이랑 구분이 없어질 거다. 구분이 없어질 거고, 어차피 똑같죠. 은행에서 하는 역할이라던가 송금 역할이라던가 예치라던가 뭐 예금, 뭐 디파이가 다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은행에서 오히려 뭐 커스터디도 다 뛰어들고 있고,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농협, 암호화폐 커스터디 하겠다고 다 그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화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현재 흐름상 내년 상반기 금리 인상, 2017년도에 금리 인상이 됐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히려 상승을 했어. 근데 2022년도에 금리 상승되면 어떻다? 하락장 시그널,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 된다 뜨면은 다 꼬꾸라져요. 3만원 1%, 10만원이죠. 10억에 1%, 1000만원입니다. 금리 인상이 이만큼 다 중요하다. 중산층 기업들 다 쓰러지는 거 뭐다? 금리 인상. 은행 점포 계속해서 감소. 그래서 지금 디지털 금융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직원 채용도
IT나 블록체인 개발자 전문 인력만 위주로 채용하고 있고, 두 번째, 팬데믹 비대면 가속화. 그래서 은행에서 직접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마주보고 일하는 게 줄어들고 있다. 자, 앞으로는 은행 점포들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